자, 아세요? 좋은 분인 거죠? 예, 저는 잘 아는데 모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 영입하신 분이에요. 예, 그죠? 예.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보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독도 지킴이로 굉장히 널리 알려주셨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호사카 독담 빡 나옵니다. 제 문재인 대선 캠프가 출마하면서 영입 인사였고, 실제 뭐 아니 저렇게 디스를 합니까?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잠깐 보세요. 흠이 이루어진다. 제가 키바했을 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런 감동의 나라,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저도 많이 동참할 생각이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최고의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약간 눈물을 글썽한 것은 좀 빼고요.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 동영상도 찍었으나 거의 본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특보가 미국에서 발언하면서 미국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한일 동맹 뭐 다 박살났다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데 기여를 했던 미국인 중에 마이클 그린이라는 미국인 대표적으로 굉장히 친일본적인 미국 인사고, 그 미국 인사가 저절로 탄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사카와 재단이라든가 지원과 육성하에 성장한 그런 학자다. 교수님이 최근에 글을 하나 쓰셨어요. 어디 칼럼을 기고하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신친일파의 등장. 칼럼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구한말에 합병할 때 수법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후원하는 어떤 단체, 식민지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은 대등하게 같은 나라로 묶이는 거야. 이런 논리를 한국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를 제공한 일본인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식민지화를 처음에 해갔는데 요즘 그런 걸 다시 보고 있다. 뭐냐면 일본 극우파 단체들 돈을 많이 받고 일본의 논리를 한국 사회에 침투시키려는 일본 앞잡이가 된 한국인들이 있다. 누굽니까? 어디 살아요? 뭐 여기서 말해버리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아마. 식민지를 경영했던 경험, 그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미국인의 입으로 일본의 논리를 전파하자.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일제 시대를 용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제 시대를. 예. 일본이 특히 개국 때였어. 일본 자체가. 그 옛날의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일본은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그러한 외국 사람을 양성하는 그러한 국책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선문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중국이 일본을 위해서 우호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많은 혁명 세력을 일본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1890년대, 쯤부터 쭉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1890년대부터? 예, 1890년대쯤부터. 그러니까 그때 청일 전쟁이라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전쟁도 일본은 감행했지만 로일 전쟁이라든가, 그러나 또 하나의 운동으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안에서 그때 촌나라라든가
그 정부에 반대하는 중국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더 지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일본의 친구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당시 대한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대한제국의 그 고종 황제가 사실 그 독재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요. 네, 그때 소재필에 독립협회하고 굉장히 대립을 했죠. 아십니까? 고종과 독립협회가 사이가 안 좋다고요. 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그 독립협회 쪽의 사람들을 많이 회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독립협회가 그 반정부 세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종 정부를 다도하기 위해서 독립협회 쪽에 많이 일본이 슬그머니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나온 게 이르진회입니다. 이르진회 사람들은 사실 그 독립협회가 그때 그 고종 그때 황제죠. 황제가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그 민회 현재로 말하면 국회 설립 운동을 사실 고종 정권 자체가 다 그 번세해 버렸어요. 그런 역사는 요새는 많이 배우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립협회의 많은 분들이 그 고종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일부에 접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일본하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같은 입장에서 한국이 일본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 쓰지 말고 대동이었던가요? 예, 네. 대동. 대동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네. 대동이라는 나라를 만들자. 큰 돈 쪽에 돈자 쓰고요. 대동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만든다. 그게 병합이 아니라 합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병합이든 합방이든 같은 의미로 쓰는데 원래는 아니거든요.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한국하고 당시 대한제국이 완전히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러면 고종 정권보다는 일본하고 연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게 당시의 이르진회였습니다.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미국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데는 큰 거리낌이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네.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도 많고,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데 대해서는 별로 거리낌이 없는데, 아직도 일본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 앞잡이가 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일제시대, 그리고 일제시대가 되기 이전에 일본의 그러한 정책이 그대로 현재도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다는 거죠, 지금도. 예, 맞습니다. 네. 당시에 이르진의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일본의 아래로, 그러니까 식민지화된다. 그것은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르진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했겠죠. 예. 일본하고 합쳐야 네,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당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고전 정권에 엄청나게 당한 사람들이 당시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봉건제를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네네. 생각한 거죠. 그런 네.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본에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이르진의 회장이었던 이용구라는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일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서 억울해서 죽어버렸어요. 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런데 예, 그런 역사를 잘 아는 교수님의 눈에 혹은 그 들리기로 그것과 거의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예, 다시. 유사한 이야기라는 것은요. 먼저 그 일본 쪽의 논리, 예를 들면 독도는 이게 한국 땅이라는 게 그 확실하지 않다라든가, 예, 일본 땅일 수 있다 그런 그 일본 논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식민지 시대에 당시 한국을 근대화시킨 게 그게 일본이다. 일본 제국이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예. 그때 한국은 근대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위안부라는 것은 이것은 절대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선노예가 아니었다라든가 다 일본 논리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퍼뜨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 안에서. 아주 많다라기보다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없었는데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스멀스멀 기어 나와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일본이 좋다라기보다 한국을 싫어해요. 한국 사람인데. 예.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국이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안으로 옆에 있는 일본을 보면 너무 좋아 보인대요. 그러니까 당시 이루진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이러한 일본하고는 연대해도 괜찮다. 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게 일본이 되게 잘해요. 박근혜 정부 말미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1228 합의가 있었잖아요. 예. 그 문제도 교수님은 그 연장위에서 보십니까? 예를 들면 현재도 일본 아베 정권은 그 박근혜 정권이 좋았다. 그리워하고 있나요?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일본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는요. 일본 보수 언론에서는 보수 박근혜가 좋았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걱정만 많이 써놨어요. 걱정만. 예. 문재인 정권이 되면 아마 북한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일본을 완전히 공격할 것이다라든가 아주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은 조금 덜 하는데 그러나 뭐라고 할까 역시 박근혜 시대가 좀 그립다는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역시 박근혜 전 정권은 일본에 대해서는 처음은 위안부 문제를 굉장히 대립했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일단 한일 위안부 합의로 넘어간 이후는 이제 일본이 말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수용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본이 볼 때 위안부 문제는 그 문제였지만 그거 일단 합의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뭐 금방 받아들였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아무튼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씨를 왜 그런 식으로 비판하느냐 그런 식의 많이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많이 했어요. 보수 언론들은 박근혜를 그리워한다. 정말 다행이네요. 탄핵된 게. 그런데 일본에 있는 극우파들이 만든 기금, 그 기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많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일제 시대도 일본이 포섭한 사람들은 먼저 33명 독립 선언문을
그 발표한 그 사람들을 먼저 포섭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본이. 왜냐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특히 그 중에서도 33년 중에는 안 들어갔지만 최남선 그러니까 최남선. 독립운동 그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먼저 포섭합니다. 그 다음에 문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관수라든가 이광수. 이런 사람을 다 포섭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노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가만 예, 놔두는 예, 거죠? 이런 분. 예. 연락이 없어 왜? 그러나 일본이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 하잖아요. 선별을 해야 돼. 선별을 하는 기준은 역시 그 사람들의 그 언행을 보고 그래서 일본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접근의 방식이 그런데 그런 재단을 통해서 뭐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프로젝트, 연구 프로젝트 예, 뭐 그래서 그런 거 일본 하는 쪽에서 거죠. 예. 물론 다 그렇다라고 단정하면 제가 명예훼손이 되니까 그렇게는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돈은 그 교류 기금이라든가 그런 기금 아주 공식적인 뭐라고 할까 연급이라든가 연구비, 예, 연구비. 뇌물이 아니에요. 뇌물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영수증 처리가 다 공식적으로 되는 만들어진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 그거는 일제시대 이야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일제시대 연구자였기 때문에요. 속도로 연구하지만 그게 대단히 그 시사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여기 한국에 계시는 한국인 교사 선생님들을 1년에 한 번 정도 번갈아 가면서 일본 여행을 시켜요. 네. 일본에 여행시키고 좋은데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 그 반일 감정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일본에 데려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탄시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일본 청소년들을 한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한국 청소년들을 일본에 보내는 사업이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반대로 일본 사람을 이쪽에 보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거의 3분의 1이나 4분의 1밖에 없어요. 규모가. 일본 정부의 하나의 확신은 일본을 보여주면 반일 감정이 사라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도 믿고 있어요. 외무성의 정책에 확실하게 쓰여 있는 부분은 이런 앞으로 일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해외 일본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일본 정부의 반칙이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돈을 써요. 그 결과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CSIS의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인 거고 그런 역할을 하는 한국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한국인들의 이름을 다 아시는데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예산이 있을 거고 일본 공공기관 예산이 있을 거고 사사카와 재단처럼 극우재단 사사가와 재단이 가장 대표적인 그렇죠. 재단이고요. 네. 사사가와 료이치라는 사람이 그것을 만들었는데 벌써 죽었어요. 그거는 2차 대전 때 A급 전범 혐의자였습니다. A급 감옥 갔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지금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하고 친구죠. 네. 외할아버지도 A급 그 전범 혐의자였기 때문에요. 혐의자니까 풀려났어요. 그러나 그 이후 정치 활동을 사사가와는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한 게 배로 견주하는 게 견전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네. 그 돈을
사사가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그러니까 으빠의 갖고 있는 내용을 다 촌파하고 해외에 일본 으빠의 그러한 그 언서를 다 퍼뜨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자금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와 있어요. 네, 사사카와 재단. 세계 각지에 하고 있는데 미국에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돈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조금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돈을 받아도 자꾸 받게 되면 일본 쪽에 그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있고 일본은 또 그 사사가와는 일본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확하게 일본의 특히 으빠를 대표하는 재단이기 때문에 아베 신조가 미국에서 그 상하원에서 공연했을 때 같이 가서 그 외부에서 심포지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옆에서 지원합니다. 계속. 그래서 사사카와 재단은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안 가는 곳, 규모도 크고 우리나라 외무부의 그런 업무의 예산보다 100배나 많아요. 그 일을 하는데 사사카와 재단이 쓰는 돈이 우리나라 정부 예산보다 많다고 그 돈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것은 한국도 그러한 반대 입장에 서서 그러한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 전에 그런 재단의 지원을 받고 그래서 친일본적인 배경하에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을 말하거나 북한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한미 문제나 북한 문제를 말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일본에 유리한 방향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도 요새 페이스북을 좀 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에 제가 일본 쪽에 의안부 정책을 많이 비판했어요. 비판했는데 갑자기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를 비판해요. 저는 일본의 한일의 의안부 합의라든가 이건 잘못됐다라든가 일본이 말하는 의안부 하르모니가 이게 간접적으로 연행되었다라는 게 일본은 그거 다 부정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딱 썼어요. 그러니까 위안소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 자체가 존재 범죄다. 이런 것을 썼거든요. 그러면 오르글이 없는 페이스북이라고 해서 그런데 페이스 없는 페이스 없는 어떤 애니메이션의 만화 오르글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완전 한국말로 조를 비판해요. 물론 일본 사람 중에서 한국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제가 또 페이스북은 반대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네. 반대로 들어가서 봤더니 완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모임이 있는 거야. 모임. 그 사람들끼리 엄청난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 반대하는 모임이 있어요. 저 놀랬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수님들은 명단을 작성하고 있겠죠. 교수님 명단을 작성하고 계십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명단을 작성하셔서요. 직접 발표하지 마시고 민족문제연구소에 넘겨주세요. 거의 친일 임명사전 편찬 작업 끝났으니까 네. 이제 신친일파 임명사전을 하나 만들면 그래요. 되죠.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여기 한국에는요.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를 계속 그러니까 미행하거나 사찰. 예. 사찰한 기록들이 일본 기록인데 한국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경찰에 있는 그러한 기록물을 더 많이 가져왔어요. 한국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네. 근데 그것을 더 이상하게 자료만 있고 번역을 안 했거든요. 좀 옛날에 일본어는 지금
일본어 알고 있다고 해도요, 읽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쓰기로, 흐린 글자로 쓰면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많은 것을. 그런데 왜 번역을 안 했냐고 제가 그것을 잘 아는 분들에게 좀 물어봤어요. 네. 그런데 이런 아주 놀라운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많이 번역하면 문제가 된대요. 왜냐? 그 일본 경찰에 이 사람은 독립운동 하고 있다라고 제보한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이고 그 이름까지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 때문에 그거 다 번역해 버리면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대요. 무슨 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이 다 드러나나 보지. 제 생각으로는 번역해서 알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하면 위험하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 본인이 알기에 저럼 왜 앞잡이 같이 하지 하는 한국 분들 중에 중요한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자리인지 어떤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어렴풋이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순수하게 학문적 연구의 결과로 그렇게 갔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기금을 받고 연구를 하며 그 방향으로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일본의 논리를 자기 입으로 대신해 주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전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뻔뻔 쓸까? 그러면 약간 의심이 되는 거예요. 뭔가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해외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금력이 있네. 그런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본 쪽 완전히 그 일본에서 나와 있는 일본 쪽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하고 있어. 그런데 일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해.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일본어를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요새는요. 네. 그리고 일본 인터넷 사이트를 보는 것보다 미국 쪽의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보시잖아요. 영어는 굉장히 잘 하시니까. 그러나 요새는 일본어로 인터넷 사이트 많이 보지 못해요. 예. 그리고 한자도 어려우니까 요새. 제가 한국에 왔을 때는요, 아직 조선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다 한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198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신문 일면으로 한국말을 많이 배웠어요. 한자가 똑같았으니까. 그런데 1989년인가 1990년인가 한겨레 신문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아주 나쁜 신문이에요. 막 한글로만 써버려. 그 한겨레 신문이 한글로만 썼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른 신문들이 다 따라갔어요. 그러나 제가 그러니까 30년 정도가 되는데요. 1988년에 여기 왔을 때는 아직 신문도 한자를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세로로 쓰고 그랬었죠. 예. 한자를 정말 모르면 한국의 역사를 사실 많이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도 있다. 그 얘기는 다른 기회 다른 방식으로 하시고요. 구한말 때처럼 이런 사람들이 자꾸 보이네?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늘어났을 거예요. 그때 아마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그 이전부터 꾸준히 왜냐하면 일본 자체가 이쪽의 정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권이라도 일본 쪽에서는 그 행동을 쭉 합니다. 그래서 그게 책이 나올 때까지 프로젝트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밖에는 안 되는구나. 광장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난 또다시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뭔가 바꿔야만 속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박근혜 퇴진했다고 그래서 그게 사회가 금방 바뀌겠어. 아니잖아요.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나부터 바꿔라. 잠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희 제주 파나텍 기술력이 좋아졌습니다. 보낭칠 이노키 통해 많은 분들이 몸으로 느끼셨는데 제주도 환경이 깨끗합니다. 여기서 발효 명인의 노하우가 결합되어 나온 제품이 두배 보낭칠. 90일간 정성을 다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제주도산 발효 황칠나무의 진면목. 두배 보낭칠 단지 마켓에서 확인하십시오. 예, 다음은 EM 삼총사인데요. EM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용 미생물군의 약자랍니다. EM으로 만든 샴푸, EM 비누, EM 주방세제, 이렇게 EM 삼총사라네요. 샴푸는 린스가 필요 없고 비누도 물비누보다 더 편하다고 합니다. 설거지 EM도 좋고요. 고무장갑을 안 써도 된다고. 딴지마켓에서 한번 퇴짜를 맞았대요. 서울 EM연구소라는 곳인데 처음 문 두드렸을 때는 딴지마켓 직원분들이 잘 모르겠다고 탈락시켰다가 좌절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해서 결국 입장에 성공했다고 지금 되게 가슴이 뜨거워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 마켓에 많은 물건 입점시키느냐, 이것이 MD의 능력인데 저희는 퇴짜를 기본 능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참 또 하나가 반려 당나귀. 희한한 반려 당나귀 비누. 제가 2주째 쓰고 있는데 지난주에 머리통에 뼈도록지가 작아졌다고 그랬잖아요. 뼈도록지가 없어졌어요. 그것이 비누 효과인지는 몰라요. 요새 영양 상태가 좋아진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변화가 있다면 괜찮다. 예. 뼈도록지 사라진다.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어, 내가. 한 주 더 써보고 얘기해줄게요. 다시 날지도 모르니까. 사실 그 독립협회가 그때 그 그때 환제죠. 환제가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그 민회, 현재로 말하면 국회 설립 운동을 사실 고종 정권 자체가 다 그 본세해 버렸어요. 그런 역사는 요새는 많이 배우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독립협회의 많은 분들이 그 고종 정권 하에서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그러한 세력들이 그러한 사람들의 일부에 접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일본하고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한국이 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방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같은 입장에서 그 한국이 일본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그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일본이라는 나라 이름,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 쓰지 말고 대동이었던가요? 예, 네. 대동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를 만들자. 네. 네. 대동이라는 나라를 만들자. 큰 돈 쪽에 돈자 쓰고요. 대동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만든다. 그게 그 병합이 아니라 합방이었어요. 뭐 한국에서는 병합이든 합방이든 같은
의미로 쓰는데 원래는 아니거든요. 한일 합방이라고 하면 한국하고 당시 대한제국이 완전히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라는 개념이었어요. 지원과 육성하에 성장한 그런 학자다. 교수님이 최근에 글을 하나 쓰셨어요. 어디 칼럼을 기고하셨는데 제목이 뭐냐면 신친일파의 등장. 칼럼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구한말에 합병할 때 수법이 그런 거였다는 거죠. 그렇죠? 일본이 후원하는 어떤 단체, 식민지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본과 조선은 대등하게 같은 나라로 묶이는 거야. 이런 논리를 한국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를 제공한 일본인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식민지화를 처음에 해갔는데 요즘 그런 걸 다시 보고 있다. 뭐냐면 일본 극우파 단체들 돈을 많이 받고 일본의 논리를 한국 사회에 침투시키려는 일본 앞잡이가 된 한국인들이 있다. 누굽니까? 어디 살아요? 뭐 여기서 말해버리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아마 식민지를 경영했던 경험, 그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미국을 식민지로 만들 수는 없지만 미국인의 입으로 일본의 논리를 전파하자.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일제 시대를 용어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제시대를. 예. 일본이 특히 개국되어서 일본 자체가 그 옛날의 이야기인데 그때부터 일본은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그러한 외국 사람을 양성하는 그러한 국책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의 선문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중국이 일본을 위해서 의호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많은 혁명 세력을 일본이 그때부터 그러니까 좀 890년대 쯤부터 쭉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1890년대부터. 예, 1890년대 쯤부터. 그러니까 그때 청일 전쟁이라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전쟁도 일본은 감행했지만 로일 전쟁이라든가 그러나 또 하나의 운동으로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 안에서 그때 촌나라라든가 그 정부에 반대하는 중국의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문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더 지원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고 그리고 일본의 친구로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예를 들면, 당시 대한제국도 마찬가지고요.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사실 독재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사실상요. 네, 그때, 소재필에, 독립협회하고 굉장히 대립을 했죠. 아십니까? 고종과 독립협회가 사이가 안 좋다고요. 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독립협회 쪽의 사람들을 많이 회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독립협회가 반정부 세력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종 정부를 다도하기 위해서 독립협회 쪽에 많이 일본이 슬그머니 들어가려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 맥락에서 나온 게 이르진회입니다. 이르진회 사람들은 자, 아세요? 좋은 분인 거죠. 예, 저는 잘 아는데 모시겠습니다.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영입하신 분이에요. 예, 그죠? 예.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어요. 보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독도 지킴이로 굉장히 널리 알려주셨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호사카 독도하면 빡 나옵니다. 제 문재인 대선 캠프가 출마하면서, 영입 인사였고, 실제, 아니, 저렇게 디스를 합니까?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잠깐 보세요. 흠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제가 키바했을 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런 감동의 나라,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저도 많이 동참할 생각이고,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최고의 후보가 문재인 후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약간 눈물을 글썽한 것은 좀 빼고요. 이렇게 문재인 후보의 지지 동영상도 찍었으나 거의 본 사람이 없어요. 문재인 특보가 미국에서 발언하면서 미국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한일 동맹 다 박살났다고. 그런 상황을 연출하는데 기여를 했던 미국인 중에 마이클 그린이라는 미국인 대표적으로 굉장히 친일본적인 미국 인사고, 그 미국 인사가 저절로 탄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사카와 재단이라든가 맞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러면 고정 정권보다는 일본하고 연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게 당시의 일진회였습니다. 우리 지식인 사회에서 미국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데는 큰 거리낌이 없는 분위기가 있어요. 네네네. 미국에서 학위를 하신 분도 많고, 한미 관계가 중요하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데 대해서는 별로 거리낌이 없는데, 아직도 일본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일본 앞잡이가 된 것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많이 보인다고요? 일제시대, 그리고 일제시대가 되기 이전에 일본의 그러한 정책이 그대로 현재도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다는 거죠, 지금도. 예, 맞습니다. 예. 당시에 일진의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면, 일본의 아래로, 그러니까 식민지화된다. 그것은 생각을 전혀 안 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나라를 만든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진의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했겠죠. 예. 일본하고 합쳐야 네,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당시 입장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고전 정권에 엄청나게 당한 사람들이 당시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봉건제를 근대적인 국가로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본에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에 일진의 회장이었던 이용구라는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일본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았다 이거죠. 그러니까